예, 안녕하십니까. 상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같이 있을 때 괴로운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외롭고 괴로운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출리심이 되고 괴로움은 자비심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알아차림을 배우고 같이 있을 때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저항이 없으면 외로울 일도 괴로울 일도 없고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아요. 용수스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부는 성주 군내에 84개 성시별 관양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에서 광산 김씨와 김영 김씨 어천 문중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락면 안포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포리는 편안할 안자에다가 개포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오락면 소재지 마을입니다. 서편으로 백천변의 비옥한 평야가 있고 국도와 군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크게 백인당, 세터, 상포, 중포, 동정리, 안무실 6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설된 33번 국도가 안포리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관습적으로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면 소재지 쪽인 동정리와 월항 보건소 뒤에 있는 안무실 그리고 국도 건너 서편의 계암입니다. 개별적으로 33번 국도 서북편 위로부터 상포, 죽포, 백인당 세터가 있습니다. 이중 덤계는 상포, 백인당 세터를 다 아우르며 경산이시 집성마을입니다. 안무실 마을에는 고려말 대언 김성덕이 경산인 이함의 사유가 되어 입항했습니다. 안포리 행정동은 모두 5개 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포 1, 2, 덤계 또는 안포라고 합니다. 백인당, 상포, 세터가 있습니다. 현령산에서 동남쪽으로 내린 산맥이 468m인 각산을 이루고 앉고 그 서남쪽에 산줄기가 백천에 이르면서 먼저 넉넉한 마을틀을 이루어 놓은 곳에 남양한 마을입니다. 사방 1km 마을권 안에 동북 안쪽 마을을 밤나무정, 일명 율정이라 합니다. 혹은 상포라 하고요. 동쪽 중간 마을을 중포라 하고 초등학교 위쪽 마을을 백인당 마을이라 합니다. 초전 통로 끝 마을을 세터라 구분하며 이를 통칭해서 덤계로 부릅니다. 덤계는 1300년경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령산 준맥이 각산을 이루어 동남으로 뻗은 거맘산 산줄기와 백천과 그 지류가 만나면서 형성된 지형에 있습니다. 백이 또는 백인당이라 칭하게 된 것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1600년경 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주에서 이 마을로 피신하여 100일간 어려움을 참고 견디었다 하여 백인이라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가제, 이주와 사월정 이륜 두 선비가 이곳에 경산 이시 대종 제사를 건립하고 참이면 덕이 되고 어질게 된다는 종족 화목의 뜻을 담고 백인당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장공예가 인자, 백자를 임금에게 써 올린 뜻을 취하여 백인당이라 명명하며 마을 이름도 제호를 따라 백인당이라 칭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포 1동으로 하였고 1988년 5월 성주군 조례 제1076호에 의거해서 동명칭을 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포 1위에는 세터, 세뜸이 있습니다.
1659년 경산인 처사 이위가 금암산 일맥이 백천 표변에 멈춘 지세가 좋다 하여 현 백인당에서 이주하여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합니다. 새로 터를 열었다 하여 새터라 칭했습니다. 1914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포 이동으로 칭하였고 1988년 5월 성주군 조례 제1076호에 의해서 동 명칭을 리로 변경하고 안포 1리로 개칭하였습니다. 경산 이시의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안포 3리에는 밤나무정자 가 있습니다. 그 율정이라 합니다. 재령, 상포, 독산이 있습니다. 1300년경 조성 당시 덤계라 하였는데 그 후 덤계 마을의 5개 자연촌인 백인당, 신기, 상포, 중포, 동정리 중 제일 윈 마을이라 하여 상암이라 칭하다가 후에 상포라 칭했습니다. 마을 앞쪽에 기이한 산봉이 홀로 떨어져 있어 한때는 독산이라 불렀습니다. 중령으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정, 율정, 밤나무 고개 해서 율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안포 사리에는 중포가 있습니다. 성산인 이달심, 이달지, 이다령 삼형제가 대포에서 1625년경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형성 당시 대포의 포자와 마을 앞에 명수인 중정이 있다 하여 중포라 칭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대포와 덤계 중간에 있다 하여 중포라 칭했다 합니다. 일제시기에는 안포 1동이라 했으나 해방 후 안포 4동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88년 5월 성주군 조례 제1076호에 의거해서 동을 리로 변경하여 안포 4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포 5리에는 동정리가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외관 방면 33번 국도 따라 동북 4km에 있습니다. 서편으로 덜 건너 이천의 지류인 백천은 경산지에 따르면 마포천이라고도 하고 조선 초에 개국공신 배경념의 농지였으므로 배내라 한 것이 백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동 산동의 산곡에서 발원된 물이 이곳으로 흐르는 개울가에 수양버들이 우거져 좋은 그늘이 마치 정자와 같고 덤계 동쪽에 있다여 동정리로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을 동쪽에 정자가 있었으며 동쪽에 있어 정자 이름을 동정이라 했고 정자 이름을 따서 동정리로 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4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포 4동으로 개칭하였고 또 안포 5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무실, 안무곡, 응무실이 있습니다. 오락면 소재지에서 선남이로 나가는 동쪽에 높이 112m의 낮은 산봉 아래 남양한 마을입니다. 고려 말 좌부대원 보문각 직제학 김성덕이 이함의 사유가 되어 이 마을에 들어와 세거하여 그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세조 때 유한경이 이 마을에 복구하여 여가를 마을 앞에 있는 연못에 배를 띄워 응화 무의를 즐기며 보냈기에 한때 응무실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으로는 안포 1, 2에는 금양서당이 있습니다. 안포리 백인당 마을 남서편 언덕대지 위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경산 이시 삼현으로 추앙받는 삼익제 2000배, 백천 2000봉, 형제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제사입니다. 처음 덕암서원이 회철된 후에 안포리 537번지에 제사를 건립하여 경항제라 하였으나 건물이 퇴락하여 강복 후 1946년 이곳으로 이건하여 겸양서당이라 개명하였습니다. 한강 정구의 훈사와 학곡 홍서봉의 보동 심령시 및
우복 정경재의 연주와 여헌 정광현의 신필 및 동명 김세렴의 백천제호를 쓴 수필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백인당 향나무가 있습니다. 안포리 등계마을 백인당 내에 있는 노곳으로 높이는 10m고 둘레는 1.3m 뻗은 가지는 동서와 남북이 각 6m이고 수령은 500년 정도입니다. 이 나무는 단종 때 계유정난인 1453년으로 수양대군에게 화를 입은 우참찬 허후의 장인인 이흥문이 사음부 대산으로 있다가 그에 연좌되어 제주 안무사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가지고 와 고향에 심었던 나무라 나무가 자라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덤계는 광평군 이능이 살고 있던 곳으로 이함이 그의 사위였습니다. 안포리 일대에 이함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가 살던 집터에는 여전히 그의 후손이 거주하면서 조상의 넋이 깃든 나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무 밑둥치는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향을 쓰기 위해 떼어간 탓으로 흠이 많이 나서 가늘고 지상 1m부터 둘레가 1.3m로 굵어지고 원뿔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 7단이 있습니다. 고려 때 천지의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삼정에서 물을 길러 7단의 흙을 취하여 정화수 아래서 죄를 올렸는데 삼정은 삼태 또는 삼신을 이르는 것입니다. 칠사는 북두칠성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지금도 삼정 중 2정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1정은 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7단 중 1단은 경지로 흔적이 없으나 6단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포 서당이 있습니다. 안포리 백인당 마을 뒤편 언덕에 동양하여 있고요. 광평군 이능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0년 세운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광평군 묘소 부근에 서당이 있었지만 건물이 협소하고 퇴락해서 현재 장소에 중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도 협소하고 퇴락하여 재숙하기 어려워 2006년 바로 옆에 새로운 안포서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기존의 안포서당은 관리사 형태로 운영되며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안포 1위에는 경률제가 있습니다. 월항에서 초정간 도로와 연접한 월항 안포리 세터 마을 입구에 서북향하여 있습니다. 경산인 이규영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897년 건립하였으나 풍우에 퇴락하여 1941년 중건되고 1974년 재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덕남제가 있습니다. 경산 이시 집성촌인 안포리 세터마을 중앙에 남서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유학자인 이하징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1922년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신서당이 있습니다. 안포리 세터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들어가면 안마을 끝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현종 때 사마시에 오른 이형년의 학덕을 경모하여 1961년 후손들이 월항면 안포리 도장골에 건립한 제사로 1974년 현재 장소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하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세터마을 안 동쪽 산기슭 아래 서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통덕랑 벼슬을 지낸 이 규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897년 창건한 제사입니다. 처음은 도신서당 서쪽에 초가 5칸으로 건립하였으나 1935년 후손들의 강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로 옮겨 중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포 삼리에는 경신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뒷산 아래 학가정 경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창신교회를 지낸 이수원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70년 학가정 경내에 있는 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경산제라 편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산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중앙에 서쪽으로 있습니다.
건세 유학자며 독립운동가인 독산 이만성의 학독을 추모하여 그의 문인들이 1957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성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남쪽에 북향하여 있고요. 조선 초기 충무위 부사직에 오른 성심제 이수제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그가 출생하여 성장한 예터에 1972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비한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뒤 산기슭 아래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장시 선세 묘소에 대한 묘제를 위해서 후손들이 건립한 제사이고요. 장시절의 선세표 중에는 청천당 장응일의 묘도 있습니다. 제사는 철종 13년 임술연해에 처음 건립하였으나 폭우로 퇴폐되어 1911년 기존 사카리등 건물을 3칸으로 줄여 개축하였고 현재 건물은 1975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정이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뒤 학가정 구 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숙종부터 영조 때 유학자 이덕함의 형제인 덕룡, 덕연, 덕유 사형제의 우예와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1961년 후손들이 건립한 제사입니다. 처음에는 이덕함이 학문과 후학 양성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 사후당이라 하였으나 풍으로 건물이 허물어져 후손들이 다시 고치지어 사이정이라 개명하고 편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 이시 재단비가 있습니다. 상포에서 동북으로 300m 떨어진 경산 이시 종산인 선영하에 있으며 고려조 경산 이시 시조 악거부종 덕부 이하 6대의 재단비가 있습니다. 후손이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3일 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가정이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북쪽 끝 산기슭 아래 남양하여 성산을 바라보며 보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학가정 이주가 스승인 여헌전 장형광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1637년 칠곡궁 임수동 현재 구미시에 건립하였으나 그 후 학가제의 8대손 이기준이 1902년 현 위치로 이건하였습니다. 소설 산문을 들었으면 부정형 광내의 학가정 경신제 사이정에 물건 품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북쪽 산기슭 아래 남서양하여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에서 명망 있는 기업가였는데 경산인 이세준이 부친 이병록을 추모하고 자신이 만년에 잠심선식하기 위해서 1995년 건립하였으나 지금은 후손들이 이병록과 이세준 부자를 추모하는 제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복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상포마을 뒤 산기슭의 청룡등 아래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초 건물인 경산인 이팽복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1913년 건립한 건물입니다. 홍복이란 제명은 경산 이시의 선대 인물인 이팽복, 이항, 이천우 3대의 묘소가 있는 홍복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안포 사리에는 경모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중포마을리에 동양하여 있고요. 훈련은 판관 이달지의 학덕을 추모하고 자손들 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240년 전인 1750년경 건립하였으나 풍으로 퇴락하여 여러 번 중수를 거친 후 1939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중포 마을 입구에 남양하여 있고요. 성산인
이 혜성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1928년 월왕 안포리 중포마을 앞에 세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추원제가 있습니다. 안포리 중포마을 광평군 묘소 앞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성산인 월봉 이정년의 현손인 이 성물을 추모하기 위해 1815년 후손이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안포 오리에는 김자강 효자각이 있습니다. 안포리 아무실 마을에 있는 김자강의 정력각입니다. 그리고 효자리 비석이 있습니다. 안포리 아무실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비석이고요. 동네 안쪽에 있는 작은 도랑 위에 걸쳐 돌다리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2002년 월왕 문화마을 조성사업공사로 마을회관 입구로 옮겨져 세웠습니다. 건립연대 대부분의 글자가 일부 소멸되어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비석 가운데 세로로 효자리라 새긴 글귀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금정치마가 부른 폭죽과 풍선들입니다. 난 이대로 아무것도 안 바꿀래. 아쉬운 것들도 그대로 다 두고서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그대로 별로 슬퍼할 것 같진 않아. Oh baby 내 노래가 멈춘 뒤에 모두 떠나가고 또 너와 나 둘만 남겠지. Oh look at him go baby. Oh look at him go. Oh look at him go baby go. 버림받곤 해. 잠시 손만 놔도 날아가 버리고 하지만 괜찮아. 새로울 것도 없잖아. It's you and me and no one else. Oh baby 내 노래가 멈춘 뒤에 모두 떠나가고 또 너와 나 둘만 남겠지.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오락면 용광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광리는 용용자, 뿔각자, 말리자를 씁니다.
오락면 소재지 정북쪽 오락로와 용각길을 따라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칠곡 군계에 있는 각산에서 완만한 산맥이 서남으로 돌아내려 넉넉한 평야와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각산에서 서남으로 뻗은 산맥이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이라 용각리라 했다고도 합니다. 덕문용의 용과 각산의 각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고도 합니다. 또 선비의 고을임을 강조하여 문방사우인 먹, 붓, 종이, 벼루를 따서 이름지어 용문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용각리는 당소, 용문, det갱이, 컴마, 먹매, 필산 6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고려말 당소방의 본거지로 보암, 수죽, 지방, 학상리의 중심 마을입니다. 당세는 당소라 하는데 후손의 영달을 소원한 지명입니다. 이 마을에는 중종 때 밀항인 성화 박치엽이 입향해서 후손이 살고 원시, 허시 등의 성씨들이 사는 큰 마을입니다. det갱이 일명 죽간에는 김영김씨와 성상김씨, 충주석씨, 수원백씨가 살고 있습니다. 필산에는 영조 때 반남인 박원영이 영주에서 입항하여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 난사 박제조와 효자 1783년에서 1826년까지 생존한 박재현의 세거지였습니다. 먹매마을은 성주인 행정 1480년에서 1547년까지 생존한 도형의 후손이 살고 있고 선조 때 수원에서 원주인 원사복이 입항하여 그 후손이 살며 경산인 이광서, 이형준의 후손도 살고 있습니다. 용각 1, 2에는 먹매, 컴마가 있습니다. 각산에서 서남으로 뻗은 산의 맥이 묵산을 이루고 있고 또 남쪽 1km 거리에서 오랑에서 초정간 도로와 접해 남양한 마을입니다. 높이 50m 마을 앞에는 비옥한 충적토의 넓은 먹매들이 있고 백천 건너로는 보동마을이 보입니다. 먹매라는 마을 이름은 조선 성종 때 남호 도응천이 이 마을에 입주하여 인근 마을인 저암, 필산, 당소 와 함께 문방사우의 먹에 해당된다 하여 묵산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또 마을 다른 마을보다 크다 하여 큰마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주인 행정도형 1480년에서 1547년까지 생존하신 분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선조 때 원주인 원사복이 입향하여 그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경산인 산수정 이덕유의 아들의 후손과 김영인, 김연의 후손이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각 1동으로 칭하였고 또 동을 리로 변경하였습니다. 1940년까지 청주군 오락면 사무소가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각 1위에는 det갱이 죽간 이 있습니다. 당소마을 동쪽 가까이에 낮은 구릉을 동북으로 가리고 앉은 마을입니다. 일반적으로 det갱이라 불리며 한자 표기는 이두식으로 죽간으로 씁니다. 용각 1, 2 묵산의 유래에서 소개했듯이 이 주변 마을은 문방사우인 지, 필, 연, 묵이 각각 지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이 마을에 대나무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한 문방사우 중 붓에 해당하는 필산의 붓대에 해당하여 죽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혹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이곳 대나무를 만들어 짓고 가며 반드시 벼슬을 한다 하여 벼슬 관자를 써서 죽간이라 쓰기도 한다는 유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400년경 마을이 형성되었고 1914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각 2동으로 칭하였습니다. 1988년 5월 그 성주군 조례로 동을 리로 변경하여 용각 2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산은 현령산에서 뻗어내린 산맥이 각산에서 이어져 있고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1.5km 방향에 있는 계곡을 접해서 높이 100m의 전형적인 은사의 수도 명지입니다. 마을 조성 당시 몇 선비들이 모여서 용각동의 자연마을에 문방사우를 각각 본떠 이름을 붙일 때 이곳을 붓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아서 필산이라 이름하였다 합니다. 조선 영조 때 반남인 박반은이 영주에서 입항하여 세과하였습니다. 성주 도시와 밀양 박씨 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며 약 20가구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용각 삼리에는 당소, 용문이 있습니다. 월악면 소재지에서 초전 방면 도로 따라 2km쯤 길 동북에 이어진 마을입니다. 약 600년 전 이 마을이 조성될 당시 몇 선지들이 모여서 용각동의 자연마을에 문방사우를 각각 본떠 이름 붙여질 때 이곳을 글로 보아 문자를 차용한 한편 말 뒤의 묘한 형태, 삼봉의 흐름이 풍수설에서 혀로 말하는 것에서 기인하여 용문이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때 멍매와 댁갱이는 용의 입이라 했다고도 합니다. 또 옛날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어 당소라 불렀으며 문방사우 중 벼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큰 물이 들게 되면 잉어가 뒷산에 올라가 용이 되어 성천했다 하여 용문이라 했다는 설이나 고려시대 풍수지리설이 성할 때 봉화산으로부터 뻗은 산줄기가 용두의 혈이라 하여 그 머리 부분이 본 마을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용문이라 했다고도 합니다. 신라 말 이래 당소방의 본거지로 보암, 수죽, 학상리의 중심부 마을입니다. 조선 중종 때 밀양인 성화 박치엽이 입향하여 세가한 마을이고 그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허시 등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큰 마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적으로 용각 1리에는 삼이정이 있습니다. 오락면 용각리 멍매마을 동편 끝에 있습니다. 행정 도영의 후손인 처원, 처형, 처정의 삼형제 학덕과 우애를 추모하여 후손들이 1955년경 쌓은 건물입니다. 당호는 시경의 의형 의제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용각 2리에는 공암 서당이 있습니다. 오락면 용각리 묵산과 필산 사이에 관동산 아래 평탄지에 장방형 토석 담장을 두른 일강 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학가제 이주, 귀암 이원정, 소매당 장벽, 산민당 이달신 등을 위해 향중 사람이 수계하여 건립한 건물입니다. 고종 23년에 상량하였다 되어 있으나 기문의 내용은 이와 달라 연대 건립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반원의 묘소와 남예정이 있습니다. 필산 동쪽 산기슭에는 반남인 남의 박반원의 묘소와 서실인 남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 지수지명입니다. 용각 1리에는 관동산이 있습니다. 멍매 마을 뒤 북쪽 산인 262.1m로 각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맥이 관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구시천이 칠산천과 모여서 서쪽으로 백천으로 흐르고 남쪽에는 용각천이 흘러 백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골천, 그러니까 각곡천이 있습니다. 관동산에서 발원하여 오락면 용각 1리 묵산지에 모였다가 용각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약 665m입니다. 그리고 용각 1리에는 각산, 부메리, 봉화산이 있습니다. 필산 마을의 북동쪽 산이고 칠곡공 기산면 각산리 찰밭 마을 남쪽으로 둘러쳐진 궁계의 산으로 각산사가 있었습니다. 방울암산에서 동남으로 내린 산맥이 이 산을 이루고 있고 산 정상에는
각산 산성과 봉수대의 유지가 있습니다. 산 아래는 신석기 시대 지성묘군이 산재해 있고 경산지와 성산지 산천조에 보면은 고을 동북쪽 시보리에 있으며 사찰조에는 각산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제, 봉화치가 있습니다. 필산마을 동북쪽 도둑골로 올라 칠곡군 봉화골을 거쳐 기산면 선마 마을로 나드는 군계의 고갯길인데 조선조의 각산의 봉수대로 가는 산길입니다. 그리고 질매제, 브리티 고개 각현이 있습니다. 필산마을 동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또 죽산리 대빙이 마을에서 죽방골로 올라가 칠곡군 질매제고를 거쳐 기산면 각산리로 나드는 군계인 각산의 산 고갯길입니다. 그리고 용각천이 있습니다. 각산에서 발원하여 오락면 용각이 1이 필산마을을 거쳐 묵산마을에서 각골천과 합하여 용각 3리 용문마을 아래에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약 3070m입니다. 그리고 죽관천이 있습니다. 금암산에서 발원하여 오락면 용각 1이 죽관지를 거쳐 대갱이 마을 아래에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1650m입니다. 그리고 죽관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마을 이름으로 볼 때 죽관지가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안성운의 그대 내 친구여가 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 성주 군내에 84개 성시별 그 관약 유래와 세부 분포 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산 김씨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약 유래는 광산 김씨의 시조 김흥광은 신라 왕자로 광산 김씨 정류 대동보에 의하면 건안 구보의 45대 신무왕의 셋째 아들로 당시 왕권 다툼이 심하고 세상이 어지러움을 한탄하고 아쉬워하면서 스스로 서인이 되어 현 광주시 평잠동인 무진주 서일동에 자리 잡고 자연과 더불어 조용한 곳에서 학문을 닦고 예를 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의 세거지였던 광산, 현재 그 광주를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조에서 8세를 연이어 평장사가 배출되어 시조공이 응거한 곳을 평장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대유, 충, 효, 절, 의와 상경 등을 많이 배출하고 예학의 종장이라 불리는 현인, 사계 김장생, 신독제 김집 부자가 문묘에 배양된 예문지가의 명문 거족입니다. 조선조의 양관 대제학을 7명이나 배출한 것은 연안 이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시족 중 최다로 가희 사망갑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거 분포로는 시조공의 23세인 성균 진사, 담암공 이용석이 연산군의 화를 피해 안동 구담에 최착하여 학문을 강학하면서 응가하여 구담 입항조가 되었습니다. 공은 김필재, 김종직의 문인이고 해동 18년으로서 문묘에 배양된 한원단 김굉필과 일두 정여창 선생과 동문수학하였으니 그 학문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종조의 공의 3자 김씨가 셋째 아들인 김씨가 묵가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성주 목사를 제수받아 임지에 부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주읍 학산리인 당시 답계에 그 가족이 정착 거주하다가 중종 15년인 1520년경에 초전면 동포리 갈계에 이주하여 지금까지 약 480년간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입향조인 담암공 이후 세거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 김공항의 도봉공파는 안동 구담을 중심으로 약 200여호가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벽당 김응구의 쌍벽당 공파는 봉화 거촌 중심으로 약 25호가 세거하고 있고요. 목사 김씨의 목사공파는 성주 초전을 중심으로 약 100여호가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제 김원기의 유일제 공파는 안동 화룡을 중심으로 약 300호가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봉 김공호의 참봉 공파는 안동 구담 일원에 약 200호가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소개로는 김흥광이 있습니다. 김흥광은 광산 김씨 시조인데 신라국 김씨의 왕자로 나라 말에 태어나 나라가 어지러움에 둔세하여 무진주 서일동에 우거하니 광산 김씨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묘는 실전되고 1920년에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설단하여 매년 10월 1일에 단양제를 받들어 오다가 2002년부터 사후를 짓고 위패를 봉안하여 사후제로 향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이 있습니다. 1215년에서 1291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초명은 중용이고 자는 기지, 양강공파조가 되겠습니다. 고려 때 시여사를 거쳐서 병부시랑 추밀은 부사와 형부상서를 거쳐 광정대부 참일시랑 찬성사 판도 사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전불에 있는 노산사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김열은 자는 자득이고 호는 퇴촌이고 분파조가 됩니다.
조선 태종 말년에 음직으로 벼슬길에 올라 형조 도관 자랑을 재직하다가 곧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응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 저작은 빙옥 난교가 있고 후에 통정대부 형종참의에 정직되었습니다. 경남 합천군 화곡사에 배양되었고요. 묘는 경기도 파주군 퇴촌면 관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학 허백당 홍귀다리 차원서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석이 있습니다. 1453년에서 1523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자는 연숙, 호는 담암이며 입향조입니다.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로 재직하다가 연산군의 화를 피해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하면서 자손들에게 사대부가 성균 진사만은 아니할 수 없으나 대과에는 절대로 참여치 말라는 정운을 정했습니다. 묘는 안동시 분청면 구담리에 있습니다. 안동시 화령면 용계서원과 둔정사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황이 있습니다. 1480년에서 1504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자는 정지고 호는 도봉입니다. 학문에 능통하였으나 부친의 정운으로 대과에 나가지 못하고 기자전 참봉을 지내고 조용히 예를 강하면서 살았습니다. 묘는 안동시 분천면 구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가 있습니다. 1490년에서 1561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초명은 책입니다. 그리고 조선 중종 경진년에 묵가 통정대부로 성주 목사를 제수받고 성친 안동 구담 친가에 들렀다가 임지로 출사한 후 벼슬을 말라는 정운을 어겼다 하여 부친이 친필로 가안에서 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직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경기도 양평군 양서에 거하는 강하도부사를 역임한 조부 김수하에서 응거하며 예학을 강하면서 지냈습니다. 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왕창리에 있었으나 실전하고 성주군 검수면 명천리에 설단하여 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가 있습니다. 1500년에서 1550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자는 희소고 참봉공입니다. 천품이 영민하고 반장하여 기국이 있고 괴기 하여 엄정하고 확실하였다고 합니다. 생원시에 합격하여 기자전 참봉이 되었고 후에 조산대부 군자감청정에 정직되었습니다. 묘는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응구가 있습니다. 1507년에 출생하였고 사망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는 대명이고 호는 쌍벽당입니다. 조선 중종 26년에 생원시에 합격해서 선조의 유지 따라 관직에 출사하지 아니하고 학문 연찬에 전입하여 후진 양성을 많이 하고 미푼 양속을 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림에서 광산김씨 거촌 쌍벽당공이라 추앙하였습니다. 묘는 봉하군 봉성면 외삼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기가 있습니다. 1520년에서 1588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자는 중원, 호는 유일제입니다.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생원시에 합격하였고요. 정훈을 이어받아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학문에 힘써 구봉령과 함께 청량산에서 10년을 잠심 독서하고 내려오니 만물이 모두 글자로 보였다고 전해옵니다. 만년에 와룡가야에 서당을 짓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용계서원, 옥계서원에 배양되었고요. 묘는 안동시 와룡면 산동 와룡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생이 있습니다. 1548년에서 1631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자는 희원, 호는 사계고 시호는 문헌공입니다. 선조 11년엔 1578년에 학행으로 청거되어 장릉 참봉, 순능 참봉을 거쳐 동몽교광과 정산현감을 지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호조 정당으로 군량을 조달
부살에 공을 세웠고 군자감 청정, 남양부사, 안성군수, 종친부 전부를 역임하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습니다. 그 후 익산군수를 거쳐 회양처럼 부사를 지낸 뒤 관직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1623년 인조 반정 후에 집이 상위 원장, 공조참의, 부호군을 거쳐 턱명으로 동지중추 부사가 되었습니다. 이의 문화에서 예학과 성리학을 터득하여 조선 예학의 태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송시열, 송준길 등의 유학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문묘에 배양되고 안성의 도기서원과 연산의 도남서원 등 전국 10여 개 서원에 제양되었습니다. 묘는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집이 있습니다. 1574년에서 165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사강이고 호는 신독제, 시호는 문경공이고 18살에 진사가 되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후 부여현감, 집이 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효종 때 예조참판, 대사헌, 예조판서, 좌찬성, 판중추부사를 역임했습니다. 부친 김장생의 학문을 개성하고 더욱 깊이 연구하여 예학의 체계를 세웠고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자가 함께 문묘에 배양된 예는 광산 김씨가 유일합니다. 묘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봉현이 있습니다. 총경으로 대구 중부경찰서장 등 전국 12개 지역 경찰서장을 지내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수가 있습니다. 1928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생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공군소장으로 예편하여 11대 국회의원, 대한중석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진전문대학교 초빙교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김씨 어천문중에 대했습니다. 관양 유래는 신라 김씨 시조 알지의 35세 손 김영김씨 관조 김시영은 고려 원종에서 김영군의 봉군을 받았습니다. 다시 검주 또는 분성으로 고쳐졌다가 충선왕 2년인 1310년부터는 김해로서 써왔기 때문에 본관을 김해 또는 분성으로 써왔던 것입니다. 한편 시조가 전혀 다른 가락국 김수로의 후예들도 같은 김씨로 써왔기 때문에 성김이라 불렀고 김영의 후손들은 후김이라 일러 구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김이라 이르던 수로왕 후예들과 경순한 후손인 김영군 후예들 사이에는 같은 본관을 쓴 관례로 여러 가지 혼란과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영 종문에서는 헌종기유 1849년과 고종 갑신년 1884년 두 차례나 정부에 청원하여 당시 예조의 비준을 받아 본관을 김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거 분포로는 김영군 김시영의 구세손인 충의공 백촌 김문기의 영의전 김관공의 아들로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조선 1426년 사마시 및 문과에 합격한 후 병조참의 우부성지, 좌부성지, 경상도 의사, 의정부 사인, 함길도 도진초, 함길도 도관찰사, 형조참판, 춘추사, 그리고 공조 판서 겸 3군도 직무를 지냈습니다. 공의 후손은 단종 보기에 연루되어 옥천에서 성주로 이거하여 500년간 상거하게 되었습니다. 충의공의 정손 김인지는 금수면 어언리와 월왕면 용광리에, 김상진은 가천림 법전리에, 김욱지는 선남면 동암리에, 충의공의 오세손 김년은 벽진면 용암리와 초전면 대장리에, 육세손 김일림은 수련면 오천리에,
김준복은 오락면 보합리에, 김하우는 용암면 개상리에 세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김석벽은 1652년에서 1734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계영공은 김문기의 후손이고 김범동의 아들로 성품이 인순하고 효우 건천하여 잠심구경의 실에 호학하니 향리에 음복하였다 합니다. 영조 10년 수계 가선대부가 되었습니다. 김중익은 1689년에서 1763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소금헌이고 김문헌의 후손입니다. 김석병의 아들로 진성효우의 은행 신음하고 무의세념하여 시검무관의 훈련 부정의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무신난 때 이인자의 난군이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삼남을 휩쓸 때 성주 목사 이보혁의 휘하에서 크게 훈공을 세우고 훈련 부정에 올랐습니다. 이 일이 공신록과 성주 기공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권이 있습니다. 호는 무감이고 김진기의 후손이고 김용철의 둘째 아들로 조선 철종 때 출생했습니다. 성품이 순직하고 유시의 재질이 수위하며 문장 유의하여 이는 20여 명과 종인 다수를 정진후학하고 문인이 수계적지하고 진사 하 한 명, 운추 한호상 제공과 종류 시월하니 향사가 경중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김병건은 매언은 김문기의 후손이고 김용원의 아들로 인자했고 가규를 확립하여 한 분입니다. 그리고 김희건이 있습니다. 만하는 김문기의 후손이고 김용형의 아들로 윤흥봉 도참 위관으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형한이 있습니다. 1873년에서 1956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어초고 어초는 김문기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김병곤의 아들로 천자 영매에 기국호위하고 효우 종목하여 독학절연하여 진사 정두용 이유람 주기람, 이현직, 재형과 상류 시율로 종노임천하니 향사가 처사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만규는 초강은 김문기의 후손이고 김형한의 아들로 조선고종 1890년 27년생입니다. 그리고 천품이 호연지기하고 효우 돈목하여 박통문학하고 장진후학하니 향리에서 추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형록이 있습니다. 청천은 1914년생으로 김문기의 후손이고 김익권의 아들입니다. 천품이 호연지기하고 호우 돈목하며 종사에 전념하고 사리에 밝아 모두 일처리를 신속함으로 향사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진항이 있습니다. 1952년생이고요. 김문기의 후손이고 김희권의 정손으로 육군소장이며 군인 정신이 투철하여 장래가 촉망된 분입니다. 예, 문정 이야기에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되어서입니다.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 신실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